예,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마감이 됐습니다. 사실 이 선거가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일본은 뭐 선거를 할 때마다 늘 자민당이 크게 이겼던 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하나마나 자민당이 이길 것이다. 뭐 얼마나 많이 이제 득표를 하느냐 여부 정도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상을 깨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연합 여당으로 평가가 되나 봅니다. 이 연합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일요일 날 일본은 선거를 일요일 날 하거든요. 일요일 저녁 때 출구조사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개표 속보가 나왔고 이게 이제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새벽까지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개표가 다 끝났습니다.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지난번보다 크게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확고한 제1야당의 위치를 굳혔고요. 그러면서 야당 전체로 보면은 과반 이상을 야당이 확보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이 곧 자민당 정권의 교체냐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현재 제1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의해서도 제1당은 자민당이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민당이 제1당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란 당이 사실은 자민당과 대적하기에는 너무 당세가 허약한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출마한 후보의 상당수가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당은 자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정치 구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죠. 최근에 그 총리에 당선된 이 사람이 이번 선거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민당 출신의 총리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 이외에 일본은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의별 당이 다 했습니다. 뭐 유신이라는 뭐 이런 이름의 당도 있고요. 이번에 굉장히 약진한 당이 무슨 국민민주당인가? 이 당이 많이 이제 약진을 했는데 그야말로 신생 정당이죠. 그러니까 민주자가 들어간 그 당이 선거에서 많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특히 굉장히 재밌는 게요.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. 일본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기 7개 정도의 야당이 있는데 그 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야말로 이제 자민당 이외의 정당이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당들끼리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당들이 하나의 연립된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이시바 총리는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시바 총리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자민당의 어떤 아무개가 또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큰 흐름의 현재의 일본의 정치 구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. 야당의 의석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다. 이 정도가 변화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일본의 자민당은 사실은 지난 10년간 일본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정당인 것은 맞습니다.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그 단체는 일본 중앙은행이거든요. 일본 중앙은행이 1년에 5조 엔, 우리 돈으로 50조씩 10년 연속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한 것. 그래서 현재 50조 엔의 주식을 매수했고 이거에 대한 평가액이 한 70조 엔 정도가 되는 것. 이것이 지난 10년간 일본 증시를 크게 상승시킨
주요 원인이자 현재까지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단초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그 지배력, 자민당의 지배력이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그 야후 재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많은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그 글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자민당이 지난번보다 많이 의석수를 잃게 되면서 일본 증시도 이제까지와의 패턴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. 아무래도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그 증시 개입, 이 문제를 사실은 그 어쨌거나 지금까지 보면은 해피엔딩이긴 했지요. 일본 중앙은행이 그 상장기업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,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이제 도박과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, 어쨌거나 주가가 이제 올라버리는 바람에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. 그러나 언제까지 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하나의 의문점이었는데, 이번 선거 결과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그 정상화 조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주식을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라,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당장 일본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는,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죠. 중앙은행 보유 주식이 시장에 이제 매도가 되면은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적인 얘기고, 야당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문제까지를 언급하겠는가, 그럴 그 힘이 있겠는가, 그럴 영향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거나 너무 좀 나간 얘기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번 중의원 선거로 인해서 자민당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. 그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입헌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들이 더 큰 변화, 궁극적으로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, 이제까지 일본에서 딱 2번 있어 왔는데 그야말로 2번 짧은 기간, 그 오래 가지 못했던 원인은 지금 일본의 정치계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계 뭐 등등에서 자민당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민당이 거의 그 전후 지금까지 거의 뭐 한 80년의 시간을 일당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야당이 집권을 한 적은 딱 2번이 있었지만 그 2번이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, 그만큼 야당이라는 정당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하나만의 결과만으로 무슨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그야말로 작은 걸음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선거 하나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형태의 정치 구도가 일본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현 시점에서 해봅니다.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예상과 달리 자민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고, 이에 따라서 일본 정치판에 그리고 일본 전체적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다. 왜냐하면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굉장히 많고, 그 야당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권 교체의 시그널은 아니다. 이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